KF-21 전투기 1465차 비행 도중 특이한 행동 보이자 독일 정부 결단 스페인이 먼저 요청 독일 조종사들 발빠르게 한국 방문 요청 KF-21 최고 신기록 갈아치운 1465차 비행 KI의 고정익서 부문을 이끌어온 윤종호 부사장이 연말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퇴임한다. 후임인 차재병 신임 부사장은 F-50 글로벌 수주 확대와 KF-21 수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윤종호 KI 부사장은 이달 18일부로 용퇴한다. 윤 부사장은 1961년생으로 구조해석 실장과 항공기설계 1실장, 기술혁신센터장을 역임한 뒤 2022년 고정익사업 부문장으로 승진하며 전투기 사업을 이끌어왔다. 차재병 고정익계 발그룹장이 윤 부사장 뒤를 이을 전망이다. 앞으로 F-50 등 주요 제품의 수출을 늘려야 하는 데다 6세대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KF-21 양산이 본격화되는 점을 고려해 수장 변경을 통해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려는 결단으로 풀이된다. 1967년생인 차채병 신임 고정익사업 부문장 겸 부사장은 훈련기계발 실장, KFS 체계 실장, 고정익계 발그룹장 등으로 일해왔다. 그는 엔지니어로서 T-50 체계 개발과 KF-21 개발 총괄 등 주요 무기 체계의 개발, 설계를 맡아왔다. 올해 KI의 완제기 수준은 피베를 제외하고 전무하다. 때문에 폴란드, 인도가 지연되는 동안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으로의 -50 수출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6년 F-21의 체계 개발이 완료돼 수출 마케팅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KF-21의 경제 효과는 3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예상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신규 사업이 적은 회전익 부문 매출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고정익 사업의 개발과 수출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임동 윤리경영실장도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물러나게 됐다. 다음 바톤은 가스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재 상무가 이어받을 예정이다. 윤리경영실은 경영진단팀, 컴플라이언스팀, 보안기획팀 등을 두고 있다. 최근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미래 성장 동력인 K방산을 겨냥한 해킹 공격과 기술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 또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해야만 수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 신임 실장은 윤리경영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더해 기술 유출과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집중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밖에 조울의 고정익사업 수출그룹장, 상무은 수출 마케팅 부문 전무로 승진했다. 한편 KI를 시작으로 국내 방산업계의 연말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 닉넥스원의 올해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호주, 이집트,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 납품할 신규 물량도 남아있어 대부분 안정 기반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대로템은 현대차그룹의 연말 임원 인사에 맞춰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의 임기는 2026년까지다. K2 전차 수출 호황에 더해 수소트램으로 그룹의 미래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인사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사장 교체를 단행한 렉넥스원은 오는 12월 인사를 단행한다. 하나는 지난 9월 조기 임원 인사에 이어 최근 하나시스템의 대표를 교체했다. 윤 탄핵 가결의 군 대비태세 만전, 북 오판 가능성 줄이기 총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우리 군은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 등을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이 현 상황을 호기로 오판의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4일 해제 이후에도 현재까지 6회 공군 및 해병대 등 각 군의 교육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군은 4일부터 감시 및 경계작전 등 대비태세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하에 실시 중이다. 우리 군은 대통령 직무정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획된 일정을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에는 육군 헬기와 공군 공중전력 등을 동원해 적 무인기 침범에 대비한 합동방공훈련도 예정돼 있다. 다만 일부 부대의 교육훈련은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일정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지금 군은 본연의 임무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작전 수행과 대비태세에 특이사항은 없고 지휘관 판단에 따라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군 통수권을 넘겨받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만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장병들의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도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내 혼란을 조성하고 도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차관은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나 국무위원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직후 정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할 전망이다. 각 지휘관의 임무를 고려해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정치 상황에 상관없이 임무 수행에 집중할 것,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유의할 것 등의 내용이 하달될 전망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대북 정보감 시태세인 워치콘과 방어준비 태세인 데프콘이 발령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연합감시 자산을 추가로 운영해 적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경계태세 강화에도 일반 장병들의 휴가는 제한하지 않았다.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이어 김명수 합참의장은 긴급작전지휘관 회의를 주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지난 4일엔 긴급작전지휘관 회의, 12일엔 현 상황 관련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김 의장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채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김 차관은 이날 밤 혹은 15일부터 폴러 캐머라 한미연합 군사령관을 직접 만나는 일정도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은 12일 화상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북한 도발 억제 등을 통해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군 소식통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일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는 만큼 처음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군은 대통령 탄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 미 트럼프 측근 연달아 윤 대통령의 입장이에 중국 간첩 심각히 받아들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최근의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거론하면서 미 정치권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트럼프 최측근으로 알려진 공화당 소속의 릭 스콧 상원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서 화제다.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 공화당 소속의 릭 스콧 상원의원은 13일 공산주의 중국 정부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북어는 전했다. 이는 미국 관영 매체 푸아이,
미국의 소리. 가 미국이 현재의 한국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스콧 의원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근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국민 담화에서 미국 항공모함 등을 겨냥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나는 공산주의 중국이 비열한 정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이라며 한국을 계속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도 했다. 다만 스콧 의원은 한국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역 미국의 상원 의원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무인기를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과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며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일 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의원 윤 대통령이 거론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에 대해 언급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이에 대한 브리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은 자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한국에서 매우 도전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 매우 도전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